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계속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하고 고기가 육식에 관련된 팩트 체크도 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백 기자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프롤로그에서 이제 마이클이 내 목표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 풍요를 누리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었거든요.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 풍요를 누리게끔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개발 국가의 그런 발전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자연 환경을 굉장히 아끼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가.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인간의 특수성을 긍정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특수성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거를 긍정하고 또 인류 문명과 인류 자체를 증오하는 환경 종말론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솔직히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봤어요. 전 봤습니다.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내가 어벤져스를 안 본 사람과 말을 섞고 있는 게 난 믿기지가 않아. 어벤져스 가지고 그런다고? 진짜? 어벤져스 근데 1600만이니까 3400만 명 안 본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3400만 명 중에 솔직히 고령화 인구 빼면은 몇이나 돼요? 고령화 인구세요, 진짜? 중소비층 중에서는 많이 안 본 사람 없겠죠.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봐야 돼서 안 본 사람 많아. 어디까지 봤는데요? 윈터 솔저? 그러면은 진짜 윈터 솔저에 머물러 있는. 그냥 한 집합 정도에서 끝낸 거죠. 이게 수학으로 치면은. 아무튼 거기서 이거 스포는 아니니까 인구 반을 없애잖아요, 타노스가. 그랬을 때 그게 꼭 나쁜 일인가? 이런 거 반문 많이 했고, 실제로 그때 온라인에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사람 너무 많다, 서울에. 타노스가 서울에도 와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많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하진 않잖아요. 서울이 10,000원이다 하는 사람들, 그 몇몇 정치인들, 나 빼고 그 몇몇 정치인 무슨 꼭 서울에 살 필요 없다는 사람들 강남 살고, 그렇죠. 장하성 정책실장이 자기가 강남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라고 했는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자기들이 그러면 두메 산골에서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갑자기 약간 급발진한 거 같아. 아니 약간 그런 류의 지구를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본인들이 떠나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근데 실제로 아마존 밀림을 지키는 대신에 브라질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밀림을 좀 훼손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아마존의 허파가 다 불타고 있다라는 그런 명제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령 그거를 그렇다 한들 브라질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정도도 좀 냅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이클이.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브라질도 발전을 해야겠죠. 근데 중국도 실제로 현재 주장하고 있잖아요. 뭐를 주장하냐면 미국 너네는 예전에 탄소 배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우리한테 줄이라고 하냐. 너네 되게 뻔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유는 다 알겠는데 근데 밀림이 서식지던 동물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저는. 그 너무 인간 중심적인 게 좀 안타깝다. 가끔씩 보면 백희영 기자 약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애니멀 약간 전생의 동물이었나? 그러니까 저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래야 되지? 동물 잡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권에 비해서는 인권이 우선이기도 하니까 물론 이제 그게 과도해져가지고 동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약간 동물권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저는 솔직히 인간 혐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기자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인간 혐오가 생겨서 인간은 성악설이고 그러니까 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냥 동물들은 선하니까 약간 더 많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물들이 굳이 그거 선할 건 없네요. 왜냐면 걔네들도 그냥 본능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봤을 때 본능이 아니라 악이야, 악. 그 본능의 주화 인마가 된 거라고 봐야지.
아무튼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그 이 아마존 얘기 나와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게 먼 나라 얘기라서, 그러니까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서 브라질의 경제 성장을 허하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한국이 딱 경험한 게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이 그 산도 많지만 그 저기 녹화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딜 가도 풀이 있고 나무가 많잖아요. 뭐 경기도만 가봐도. 네, 뭐 경기도만 가도 우리 고속도로만 타면 가는 내내 산이고 나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너무 가까이에 있는 북한만 해더라도 다 민둥산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면 북한은 뭔가 더 저개발국이고 경제활동 적으니까 오히려 나무가 많아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뭔가 개발을 많이 한 나라니까 우리가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왜 거꾸로냐고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북한은 쉽게 말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아직도 떼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연료가 남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나무 베서 뭐 하겠어요? 우리 저 나무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은 가구도 못 만들어 심지어. 왜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가구를 물러서? 만들려면 소나무는 안 되고, 일단 저런 걸로는 안 되고, 뭐 침엽수 이런 거 아니면 뭐 저기 동남아에서 오는 진짜 비싼 이런 거여야 되지. 한국의 소나무는 사실 별로 나무 이런 고급 가구 만드는 재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급 목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 배 가지고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죠. 한국이. 맞아요. 그게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아니면은 동남아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경제 발전을 하면서 그거 한 거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우리도 다 민둥산이었으니까 옛날에 개발 독재 시대에 이제 국제기구에서 그런 녹화 이런 돈을 받아온 거예요.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근데 돈을 받아다가 그걸 공장을 지으니까 월드뱅크에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니네 왜 그걸 가져가서 나무를 심어야지 그거 아니야. 우리 쪽에서 그 정부 관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나무를 베어다가 떼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남아나질 않는다. 그러려면 석탄 탄광을 더 만들고 그런 연료 공장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나무를 안 벨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 보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그때부터 태백에다가 석탄 광산을 엄청 열심히 만들고 해서 연탄 보급이 되면서 나무를 안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산에서 나무 해오는 나무꾼이 없어진 거죠. 근데 되게 똑똑한 논리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애초에 본심이 공장을 만들고 싶었겠지만, 그렇죠.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나오고 나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 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어. 이게 랩배트를 그러니까 찢었어. 완전히 그 월드뱅크를 찍고 온 거죠.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현재 그 밀림을 파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러니까 소나 이런 거를 수출용 콩을 키우고 또 소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열대 우림을 베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그쵸. 밀림을 포기하는 거다. 근데 이게 다 수출용 고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브라질의 인구 중 4분의 1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나요? 미국에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환경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서 소가 뭐 자라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뭐 열대 우림이 희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파가 불타고 있어요라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환경 식민주의라는 거예요. 이 마이클이 얘기하는 건. 환경 식민주의.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보지 않고 되게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그 사람들이 처한 어떤 고통에는 되게 무관심하다. 그쵸. 무던한데 막상 뭐 열대 우림 불타고 있다 뭐 이러지만 사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거든요. 브라질은.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발전을 안 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식민주의 관점에서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 굶던지 말던지 나는 일단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구를 위해서 허파는 살려놔라,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부분이 뭔지 알겠는 게, 그러니까 동물이 더 소중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야? 이게 좀 아니 결론이 왜 급발진하는 거죠? 근데 그 마크롱이 그 트위터로 그 보우소나루를 엄청 비판했어요. 뭐 그 사진도 올리고, 마크롱이 불탄 아마존 사진도 올리고. 맞아요. 마크롱 걸 제일 나서서 했거든요. 왜 마크롱이 갑자기 나섰을까요? 마크롱이 그렇게 환경주의자였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브라질산 소고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는 게 프랑스 낙농업가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라질 EU 무역 협상을 하는 데서 제일 그걸 어깃장을 놓는 게 프랑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키자는 말에는 물론 좋은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밑에는 그런 왜 유독 그 경쟁자가 그랬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경제 발전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
아직도 한 1970년대까지 화전민이 있었거든요. 화전민 그 뭔지 아시나요? 화전민 이렇게 그 전쟁으로 인해 아니요. 불탄. 그렇죠. 그쵸. 불화자거든요. 저는 뭘까요? 밭이 불탔어. 그렇죠. 이렇게 다 불 질러놓고 불 지름 당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서 숲에다 불 내가지고 초토화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이게 근데 조선시대 때 우리 국사 배우면 나와요. 화전민들이 늘어났다. 그쵸. 왜냐면 자기 땅이 없고 한데 화전이 불 내고 나면 그 땅이 엄청 비옥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몇 번 불탔으니까. 농사하고 나면 끝이죠. 거기에 이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음. 한국이 70년대까지 화전민이 있었던 강원도에. 그래요? 아직도 화전민이 남아 있었다고요? 네,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건 몰랐네. 그래서 정부에서 산림 녹화 역행하는 거죠. 화전민들이 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산림관리원 이런 걸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산림관리원을 공무원 시켜준 거죠. 우리로 치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 화전을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은 그 사람들 수입이 생기니까 더 이상 화전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림 녹화라는 게 한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셸렌버거가 봤다면은 딱 모범 사례라고 할 만한 그 경제적인 이득을 통해서 유도를 해냈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 게 이제 공장이 지어지면은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지어지고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벌게 돼서 경제력이 생기면서 나무를 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되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클이 얘기하는 거는 25억의 인구가 아직 나무 연료를 쓰고 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주면 어떻게 보면 환경을 지키는 또 다른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니까 실제로는 숲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년 전, 20년 전보다 오히려 숲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9년 기준으로 지구상 보호 지역 면적을 모두 합치면은 아프리카 대륙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물 다양성 보존 그거에 의해서 숲이 되게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제가 2부 연나에서 얘기했지만 각 동물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걸 잡아먹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채취하는데 이런 야생 동물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뭐 아까 그 고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석유가 고래를 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도 뭐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의 서식지를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진국 환경운동가들이 그 국가에 막 압력을 넣는 거죠. 그 식민주의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수렵을 못하게 내쫓아지는데 오히려 이게 궁지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더 분노하게 돼서 그 야생동물에게 그걸 다 푼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막 죽일 필요도 없는데 죽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후진국들의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기후 위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는 거의 탄소 배출을 안 하거든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만드는 네. 공장은 거의 탄소 배출을 안 하는데 저개발 국가에 있는 뭐 그런 가죽 공장이나 뭐 무슨 뭐 그런 신발 공장 이런 데서는 엄청 탄소 배출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아디다스가 독일 본사로 막 공장을 이전시키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냥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공장에서 그 신발 만드는데 근데 그 공장에서 얼마나 탄소 배출이 적겠어요. 그런 스마트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업을 고도화하는 게 오히려 그 후진국 경제 그 탄소 배출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맞아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뭘 채취하는데 야생 동물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완벽히 들어맞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우리 코로나 백신을 만들려면 무슨 개 투구개 파란 피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투구개 이렇게 막 해놓고 피 이렇게 쪽쪽 뽑아가지고. 그 사진도 너무 불쌍하더라. 근데 그게 참 불편한 진실인. 근데 사실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리고 한 10%에서 20%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게 헌혈처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걸 다 죽이면은 그 멸종위기 종으로. 근데 너무 괴롭다는 거죠. 왜냐면 심장에서 뽑아내는 피라.
근데 어쨌든 참 인간이 그러니까 타노스 해버린다는 얘기가 타노스가 환경주의자였나라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타노스가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고요해진 그 밭에서 혼자 이렇게 일구면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평화롭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맞아. 네, 묘사가 돼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철학적인 영화였네요. 생각보다라뇨? 어벤져스는 철학에 관한 영화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작가가 그러면 어쨌든 의도한 바는 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못 사는 나라들을 좀 선진국 반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잘 살게 만들면은 이런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국가들을 어느 정도의 성장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는 건데 이게 후진국일수록 농업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면 더 자연을 파괴하게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약간 도시를 되게 그러니까 도시가 뭐 서울 같은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좀 모여 살 필요가 있다고 이 사람 마이클은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그런 원래 뭐 농지였던 그런 곳들이 숲이나 늪이 돼가지고 자연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이제 자연 지역들을 좀 구분을 해놓고 그런 부분을 동식물에게 돌려주자 뭐 이런 취지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도시의 승리나 이런 책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에요?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말콤 에드워드 글레이저인가 아무튼 그 작가, 에드워드 글레이저 네, 맞나요? 그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1인당 사용한 에너지량이 농촌분들보다 훨씬 많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하철을 놓더라도 서울에 있는 지하철들은 이용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다 n분의 1 하면은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곳은 그러니까 인프라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양 비슷한데 예를 들면은 전남 순천에 있는 버스 시스템이나 서울에 있는 버스 시스템이나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비슷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그거에 비해서 그 사용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모여 살아서 인프라를 같이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상수도 같은 경우도 그 상수도 1인당 상수도 비용 뭐 전기요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소도시로 갈수록 10배, 20배씩 커져요. 막 전남 구례 이런 데로 가면은 그 1인당 그 인프라 관리 비용이 몇십 배 커지거든요. 그 왜냐면은 깔긴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산골까지 예를 들면은 그 통신망 LTE는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LTE 뭐 10대 쓰는 데가 있고 예를 들면 강남구 이런 데 설치하면 몇백만 명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넓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되게 많은 이유는 다들 떨어져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다 깔아야 돼요, 걔네는.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같은 데서 몰려 사는 게 환경에도 좋은 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진짜 환경 되게 지키는 국가인 것 같아. 미국은 막 그 영화 보면 막 저 끝까지 단독주택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지방 소도시를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참 좋아하는 게 진짜 막 강원도 이런 조그만 소도시 나가다 보면 길가에 갑자기 20층 아파트 서 있고 이렇거든요. 맞아요. 딱 거기 한 점만 있어요. 그 딱 상가 하나에 아파트 단지 하나. 그게 갑자기 그냥 산골가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보기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풍경을 파괴한 것 같지만 그게 만약에 다 단독주택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일대가 다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같은 원리로 사람들이 어서 경제발전에서 도시화로 집중이 되는 게 그 외의 땅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자연을 돌려줄 수 있는 게 될 수 있고 농업이 생각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이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농업이 엄청 친환경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왜냐면은 벌써 일단 다 밀어버리고 나무는 베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농약 쓰고 비료 살포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더 생산량이 높은 공장형으로 집중을 해 스마트팜 이런 게 돼서 집중이 되면 더 탄소 배출이나 환경 파괴가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론자 이 사람이 비판한 환경론자들은 마치 우리가 다 무슨 히피들의 생활로 돌아가는 게 환경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반문명적인 환경론자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얘기해 주는 책.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환경을 더 지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지만 탈원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여기에서 마이클이 얘기하는 게 후쿠시마에서도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에 노출돼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노출이 됐지만 실제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퇴각을 했고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피폭당 체르노빌만큼 피폭당한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체르노빌 같은 원전 사태도 결국 인재였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특히 천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자력 기술을 좀 더 강점으로 두고 약간 친원자력 정책을 좀 펼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아마 계속 뭐 이번에 결국 그 가동 허락이 신한울 4호기인가? 그것도 갑자기 이제 가동 허락이 내려졌고 허가가 내려졌고 결국은 뭐 전기차 같은 거 보급되면 전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니까 결국은 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자력 하는 게 당연히 그 태양광이 옛날 70년대 생겼을 때만 해도 그 경쟁력이 말이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생산성이 확 높아지다 보면서 요즘은 이제 쓸만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원전도 그만큼 놀지 않았다. 그 사이에 훨씬 이런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공정도 좋아지고 안전 이런 것도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그런 거대 원전이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어떤 뭐 마을 하나가 쓸 정도의 그런 마이크로 원전, 뭐 소형 원자로 도시가 쓸 수 있죠. 소형 원자로 그런 건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막 그런 도시가 날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반경 몇백 미터, 몇십 미터 뭐 그 정도만 이렇게 폐쇄가 되는 그런 걸 요즘은 꽤 많이 연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개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시간이 돼서 4부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알찬 시간이었네요. 두 분 다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책이 진짜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자, 남궁민 기자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가 저번에 그 빌 게이츠 기후 재앙도 했고 이 책도 하니까 좀 그래도 좀 중요한 이슈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뤄본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좀 문제작을 다루게 돼가지고 그죠. 좋았습니다. 백희영 기자. 저는 환경에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시각에선 또 처음 접해보는 거라 굉장히 새로웠고 역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은 책이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신선한 시각으로 본 것 같아서 제가 환경 관련해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뭐 그 전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로마 클럽이라는 단체가 만든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든 책인데 보고서인데 근데 이런 시각으로 다시 보면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시각도 맞다고 볼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책은 누가 하시나요? 남궁민 기자인가요? 저인가요? 윤상원 기자인가? 윤상원 기자 같다. 아니 남궁민 기자. 그래요? 저예요. 저. 네. 제가 해오겠습니다. 네. 무슨 책인지 아직 안 정하셨죠?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공중파 정규 게스트가 잘 정해 오시겠죠? 휴가니까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 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